여러분, 절대로 남들처럼 살지 마세요. 절대로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에게 강요한 비교 문화, 서열 문화, 돈이 많아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그 잘못된 가치관을 제발 거부하세요. 제가 오늘 그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쌤입니다. 오늘은 경제나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청년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떤 정신적인 마인드 셋업을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간단한 테스트로 먼저 시작을 해볼 테니까 만약 종이하고 펜이 있으면 준비를 하시고요. 아니면 메모장 같은 거 컴퓨터로 열어가지고 적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트를 하려는 거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2030 청년분들, 그리고 제 유튜브를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채널 얘기가 많다 보니까 많이 보시는 40대, 50대 청년 지원 세대, 청년 상생 세대라고 전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우리 40대, 50대 분들 한번 같이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친 대한민국 사회,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사회가 미쳤어요. 제가 볼 때 미친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에게 수십 년 동안 주입한 돈과 서열 비교 문화, 돈과 서열로 뭔가 누군가하고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내가 쟤보다는 조금 더 돈이 많은 것 같아, 내가 쟤보다는 학벌이 좋은 것 같아, 내가 쟤보다는 더 좋은 아파트 사는 것 같아, 이런 비교를 통한 우월감,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거를 통해서 뭔가 자신을 증명하고 뭔가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 가치관, 이 잘못된 미친 문화에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물들어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학벌이에요. 학벌. 고등학교 졸업, 고졸, 전문대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학벌이 좋을수록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면 yes, 동의하지 않으시면 no를 써주세요. 여기서 어떤 대학교를 나왔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을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는 직업입니다. 직업. 지금 어떤 이렇게 용접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공장 노동자분이 이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 직업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떠올리시나요? 되게 행복한 직업이다, 좋은 직업이다,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다, 그런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미지를 옆에 잠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세요. 짧게 그냥 몇 마디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이게 적는 거 귀찮으시면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솔직한 마음은 되게 이렇게 힘든 일, 별로 이렇게 좋은 거 아닌 거 직업, 별로 행복한 직업과는 거리가 먼 그런 걸로 아마 생각을 하실 거고, 위험한 일, 그죠? 다음은 이제 택배 기사님하고요, 어떤 레미콘 차량을 운전하시는 운전사분, 식당에서 이렇게 서빙을 하거나 이런 지금 직업을 제가 골라봤어요. 이런 분들은 어떠세요? 저런 직업 되게 좋은 직업이다, 저런 직업을 가지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솔직하게 그냥 적어주세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그 콜센터 같은 거, 전화 같은 거, 이런 직업은 어떤가요? 여러분한테 느낌이? 아니면은 청소, 어떤 건물이라든가 어떤 휴게소 같은데 청소하시는 우리 아주머니분들, 특히 아주머니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직업들은 어때요? 좋은 직업인가요? 행복한 직업일까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진로로, 혹은 내가 만약에 이런 직업을 하면 내 삶이 행복해질까? 불행해질까? 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을. 이번에는 이제 사무직을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이제 오른쪽은 IT 직군, 이제 컴퓨터로 막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남자분이나 여자분은 어떤 사무직, 이런 걸 말하는데, 조금 고급으로 해볼게요.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이라든가, 그런 회사를 들어간 분들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혹은 내가 가지면, 아직 취준생이나 그러시면 행복해질까요? 내가 중소기업 다니고 있는데, 대기업 좀 이렇게
많이 들어본데 막 삼성, 뭐 두산, SK 이런 데 가서 연봉 많이 받고 하면 좀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 있잖아요. 막 회계사, 뭐 감정평가사, 또 뭐 있지? 또 뭐 있냐? 뭐 법무사, 뭐 이런 전문직들, 뭐 수의사도 있을 거고.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돈은 많이 버는 건 뭐 알겠죠. 돈 많이 버니까. 그럼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나? 이런 직업 어때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나도 되고 싶고 저 직업을 가지면 내 인생이 되게 행복해질 것 같으세요? 아니면 스티브 잡스나 이런 전문직 CEO, 그 전문 그 회사의 대표, 막 돈 막 그냥 몇백억 그냥 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요? 이런 직업을 가진다면? 요즘 뭐 유튜버 분들 중에 막 그 몇백만 구독자 있는 막 돈 엄청 긁어 모으는 막 이런 유튜버 분들 계시잖아요. 한 달에 월 수입이 막 유튜브 수입으로 3억 원이 넘는 그런 대형 유튜버. 아니면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건물주, 이렇게 막 부모님한테 빌딩 물려받아가지고 그냥 여기 이 아저씨처럼 막, 그냥 막 다달이 막 월 막 2천만 원씩 그냥 월세가 들어와요. 이런 건물주가 되면 일단은 직업까지 이제 여러분의 어떤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은 뭐 행복할 거다 혹은 뭐 이 직업은 좋다 이건 별로다 뭐 그런 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예요. 보통의 우리 대부분의 사회 통념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제 뭔가 이렇게 돈 잘 벌고 뭐 이렇게 명예가 있고 뭐 사무직이고 뭐 이런 직업들을 보통은 저런 직업을 가지면 행복해질 거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또 근데 또 그쪽 분야에 이미 가 계신 분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보니까 아니던데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취미 생활을 한번 볼게요. 취미 생활.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은 행복할 것이다. 혹은 이런 취미를 가진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같다. 뭐 가까이 하고 싶다. 뭐 멀리 하고 싶다. 아니면 뭐 고급이다. 저급이다. 이런 취미는 좀 고급이다. 이런 취미는 좀 저급이다. 이런 취미는 가지면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뭐 내가 가지고 싶진 않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내 자녀가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게 있을 건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취미는요,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 만화나 애니메이션 보는 걸 즐겨하고, 뭐 어떤 이런 이렇게 예쁜 이렇게 뭐 여자 피규어, 이렇게 막 이런 게임 캐릭터들 혹은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들 이런 피규어를 이렇게 막 모으는 걸 굉장히 병적으로 하는 병적이란 단어는 좀 그런가? 굉장히 이 매니아, 막 이 주말마다 막 이런 거 보고 뭐 어떤 그 코스튬 플레이라고 그러죠. 옷 막 이런 게임 속 캐릭터 옷 갈아입고 하는 거, 막 그런 전시회 같은 데 가고 막 사진 찍고 자기들끼리 동아리 활동하는 거. 이런 거 여러분 인식이 어떠세요? 좋게 보세요? 아니면 뭐 나는 별로예요? 아니면 뭐 나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변태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이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막 빠돌이 빠순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막 그 H.O.T랑 뭐 잭스키스 세대니까 저는 막 그럴 때 그때 뭐 SES 핑클 있잖아요. 그런 아이돌 가수들을 막 이제 공연장 막 따라다니고 막 굿즈 사고 막 음반 사고 이런 문화. 지금은 뭐 이제 BTS나 뭐 이제 블랙핑크 이제 이런 아이돌 가수들이 이런 역할을 할 텐데 요런 거에 내가 굉장히 빠져서 살고 회사 퇴근하고 나서 음악을 듣고 그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영상을 보고 굿즈 사는데 많은 돈을 소비하고 이런 취미 생활은 어떻게 보세요? 좋은가요? 행복한가요? 뭐 나쁜가요? 부정적인가요? 긍정적인가요? 여러분 한번 의견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이렇게 막 락밴드 막 이렇게 기타 공연이라든가 뭐 콘서트 같은 거 가는 거 뭐 그런 게 있겠죠. 또 뭐지 뭐 뮤지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분들 특히 막 이런 축구 막 손흥민 이 선수 경기 나오는 거 매 주말마다 기다리면서 맥주 하나 시켜놓고 막 보고 아니면 돈 모아가지고 영국에 토트넘 경기장 가가지고 경기 보고 이런 취미 생활 굉장히 그냥 우리가 가끔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매니악하게 내 삶의 많은 부분을 이런 취미가 차지한다고 할 때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세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인가요? 아니면 포켓몬 이런 인형 모으는 거, 막 예쁜 인형 모으는 거. 뭐 보통은 얘한테 관심을 가지는 게 이런 거 관심 가지는 거보다는 좋게 보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니면 취미가 막 우표 수집하는 거, 뭐 옛날에 좀 많이 했죠. 아니면 이제 인스타 이런 거 막 맛집이나 예쁜 이렇게 인테리어 예쁜 데 가서 이렇게 설정 사진 막 세팅한 다음에 야 잠깐 기다려봐 한 다음에 막 사진 막 여러 장 찍고 음식은 그냥 뭐 대충 먹고 인스타에 가서 아 오늘 나의 하루 막 하면서 뭐 연어 타다키 샐러드가 뭐 맛있었다 막 이런 글을 올리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런 취미생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 하면 행복해질까요? 이런 거 하면 뭐 긍정적이세요? 부정적이세요? 관심 없어요? 저급해요? 고급이에요? 어릴 때나 하는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은 저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려동물을 우리가 키우는 거, 뭐 고양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이 강아지랑 이제 함께하는 생활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라이프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사는 분들에 대한 여러분의 입장은 어떠세요? 마지막으로 어떤 해외 여행이라든가 이렇게 막 돈 많이 모아가지고 여행 가는데 막 내 어떤 저축 남들이 다 해야 된다는 저축이나 뭐 내 집 마련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내 능력에 대한 투자 같은 걸 하지 않고 난 여행이 너무 좋아. 돈 모을 때마다 돈을 탈탈 털어서 여행 다니고 이런 어떤 여행 다니는 삶 외국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비싼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뭐 와인 동호회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문화 취미를 가진 건 어떻게 보세요? 돈도 못 버는 게 저거 주제에 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생각하면 부럽다. 되게 이건 고급이다. 나도 돈만 있으면 저런 거 하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면 이거는 뭐 이 쓰레기들 뭐야 이거 이 여자 좋아하는 막 이렇게 안 좋게 느껴지시나요? 반면에 이거는 나도 돈만 있으면 이렇게 막 하고 싶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막 고급인 것처럼 느껴지나요? 아니면 이건 어때요? 돈이 너무 많아서 맨날 명품 쇼핑하고 그냥 이 건물주 아저씨 또 나왔네. 요트 고급 요트 이런 거 막 사가지고 막 이런 영화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취미를 가진 것들 삶이 있을 텐데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취미 생활 뭐 어떠셨어요? 이게 고급과 저급이 여러분 나름대로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이런 취미를 가진 친구는 좋지만 저런 취미를 가진 친구는 나는 좀 꺼려진다라는 게 있나요? 혹은 내가 이런 취미를 되게 즐기고 있지만 남들한테 말하기는 좀 꺼려진다. 사회적 시선 때문에 뭐 그런 게 있나요? 혹은 이런 건 당당하게 내가 말하고 싶다. 나 이렇게 돈이 많다. 나 이렇게 뭐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뭐 그런 게 있나요?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어떤 우리 가족의 구성, 뭐 어떤 그런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왼쪽은 이제 뭐 결혼을 했다면 자녀가 없는 딩크의 삶, 혹은 뭐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연애만 하는 그런 삶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솔로의 삶입니다. 나는 연애도 싫고 결혼도 싫고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있는 게 좋아. 혼자 재밌는 거 하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집에서 뭐 컴퓨터 하고 이 솔로로 있는 게 좋아. 이렇게 혼자 있는 삶. 그리고 요거는 자녀가 많아요. 자녀가 막 세 분이나 낳았어요. 결혼을 해서 뭐 미혼 이혼하셨던 분일 수도 있죠. 어쨌든 많은 자녀를 키우는 혹은 이쪽 같은 경우 이제 아빠인데 그 아이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가족적인 삶을 상징한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에 좋고 나쁘고 혹은 뭔가 정상, 비정상 혹은 뭐 어떤 뭐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런 게 있으신 것 같아서 예를 들면은 자녀 없이 결혼하거나 연애만 하는 삶이 뭐 솔로 사는 것보다 좀 더 우월하다거나 혹은 좀 더 이게 정상적이라거나 이거는 내가 솔로 사는 걸 평생 결혼 안 하고 사는 걸 그래 너가 그렇게 사는 건 내가 인정은 하겠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솔로로 사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뭐 결혼하고 애들 낳고 뭔가 가족한테 이렇게 얽매여서 사는 건 되게 뭔가 비생산적이고 뭐 구시대적인 거고 뭔가 우리 남자나 여자를 이렇게 사회적으로 억압하는 삶이다. 부정적으로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
다음은요, 자동차를 한번 볼게요. 여기 경차가 있고요. 뭐 이제 중형차, 중소형, 뭐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게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대형인데 이제 외제차, 이 벤츠인가?가 있고, 아 이거 뭐 슈퍼카, 막 스포츠카 막 왱 하고 막 이렇게 뚜껑 열리는 거 그런 차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 이 경차를 몰고 다닐 때보다 뭔가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으세요?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게 된 것 같고, 내가 이 차를 모는 사람보다는 이 차를 모는 내가 뭐 우월하다거나, 내가 뭐 돈이 많다는 건 좀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이 차 모는 거보단 이 차를 몰아야 행복할 것 같고, 이거보다는 이 스포츠카 정도를 내가 타야 더 행복할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 그 설문지. 다음은 이제 주거 형태를 볼게요. 여기 이제 강남 청담사인가 그럴 텐데, 요 강남의 새 아파트에 사는 것, 그 다음에 그냥 평범한 이게 오래된 아파트 사는 거, 그 다음에 신축 빌라에 사는 거, 깨끗한 빌라, 엘리베이터 있고, 아니면 이제 이 빨간 벽돌, 그죠? 이 빌라에 사는 거. 어디에 사는 게 여러분은 더 행복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약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보통은 이쪽 사는 게 행복하다고 아마 느끼겠죠. 이게 편리함 같은 것 때문에.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기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사는 사람보다 우월한 삶을 사는 걸까요? 돈이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되겠죠.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보다는, 요 빌라 빨간 벽돌 사는 사람보다 돈이 많다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이 될 텐데,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이 얘보다 돈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우월한 삶을 살고 있다. 얘가 여기 사는 인간들보다는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 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내가 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내가 더 너보다 뛰어나다. 라고 이렇게 객관화를 시켜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여러분이 정말 느끼는 그대로. 누구 뭐 비난할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주택 소유 여부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이제 무주택자, 집이 없어요 아직. 여기는 내 집이 한 채 있어요. 이쪽은 집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막 집이 엄청 많아. 그냥 막 몇십 채 있어요. 그럼 이 집이 몇십 채를 소유한 사람이 한 채나 두 채 혹은 집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할까요? 혹은 우월한 걸까요? 더 잘난 건가요? 돈이 많다는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걸까요? 혹은 이 무주택자인 분들, 지금 세입자로 사는 분들보다 내 집이 있는 사람이 훨씬 내가 뭔가 이 사람과 비교를 해서 행복은 모르겠다. 우월한 걸까요? 내가 더 잘난 걸까요? 내가 집을 가진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는 너보다는 내가 훨씬 잘난 걸까요? 마지막 테스트. 왼쪽에 빚이 많아요. 막 대출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막 빚을 져가지고 지금 빈털터리에 아주 빈곤해요. 가난한 상태, 막 빈곤한 상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고 아니면은 막 노숙하는 삶일 수도 있고, 그쵸? 정말 흙수저 중에서도 막 정말 이 낮은 수준의 이런 삶이 있고요. 여기는 돈을 막 빚은 없는데 최저임금 노동자예요. 월 180만 원 벌어요. 하루에 막 9시간, 8시간씩 일해가지고 180만 원 벌어요. 여기는 뭐 무기계약직인데 연봉이 뭐 2,400이에요. 여기부터는 정규직이고 뭐 대기업이고 연봉 5천, 연봉 1억. 이쪽은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나는. 건물주가 돼가지고 막 투자 잘하고 아니면 물려받은 게 많아서 돈이 한 100억이 있고 그냥 막 다달이 돈이 막 몇 천만 원씩 들어온다. 이렇게 어떤 그 수입이 이렇게 나눠진다고 할 때 여기 이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돈이 100억인 건물주분이 여기 요 빚쟁이 분보다 행복할까요? 뭐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럼 이 빚쟁이 분이 요 가난한 분 말고 최저임금 노동자 월 180만원, 뭐 무기계약 연봉 2,400만원 요 정도 이 정도 받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분보다 이분이 행복할까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연봉 1억 받는 사람이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세요?
혹은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렇게 느끼고 계세요? 나보다 돈 많이 못 버는 애들보다, 사람들보다는 내가 행복한 거야. 내가 우월한 거야. 내가 잘난 거야. 뭐 돈을 많이 번다. 이건 맞는 말이니까. 그죠? 그렇게 행복의 관점을 주로 봤을 때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지금까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보통 웬만한 분들은 이제 뭐 돈을 잘 버는 어떤 직업이라든가 뭐 남들이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뭐 멋있는 직업이라든가 그런 거의 가치를 더 높게 보고 우월하다고 평가를 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이렇게 뛰어나 보이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더 행복한 삶을 살 거다. 보통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20대, 30대 청년분들이시든 뭐 그 이상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이든 미친 대한민국 사회가 20년, 30년, 뭐 길게는 40년, 50년 동안 여러분에게 머릿속에 주입한 그 뿌리 깊은 서열 문화, 뿌리 깊은 비교 문화, 뿌리 깊은 비교를 통해 우월감을 느낄 때 뭔가 내 자신의 존재가 증명이 되고 행복을 느끼는 그 잘못된 이 비틀린 가치관, 그쵸? 그거를 여러분들은 주입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어떤 대학교를 나왔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제 관점에서는. 명문대를 나왔든 고졸 출신이시든 여러분이 얼마나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은 이 명문 4년제 나온 분이 높겠지만 이 고졸이신 분보다는 누가 더 행복한 삶을 앞으로 살 수 있겠느냐를 따져봤을 땐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행복하고는 이 학벌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용접공이나 어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이나 배달을 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이나 사무직, 뭐 대기업 사무직이나 의사, 뭐 CEO 혹은 뭐 이 건물주 직업도 여러분의 행복과 큰 관련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취미를 애니메이션을 뭐 좋아하든 뭐 이런 피규어를 모으든 뭐 아이돌을 좋아하든 아니면 뭐 이런 인스타를 하든 반려동물을 키우시든 여행을 다니시든 비싼 음식을 먹든 뭐 돈 많이 쓰는 쇼핑을 하시든 이 모든 취미 생활에 높고 낮음도 없어요. 더 고급적인 취미, 더 저급한 취미,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미, 저런 거는 하면 안 돼. 그런 취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취미 생활들이에요. 범죄가 아니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그리고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 가족적인 형태 이런 게 뭐 솔로로 사시든 자녀 없이 연애만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자녀를 뭐 많이 낳고 전통적인 삶을 사시든 아니면 이렇게 패밀리맨이라고 하죠. 그 가족적인 삶을 사시든 이것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뭐 재밌게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선택하고 싶은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우월하고 저급하고 정상적이고 비정상적인 건 여기 없어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경차를 타시는 분보다는 뭐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돈이 더 많겠다, 뭐 부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유추가 되겠지만 경차를 탄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이런 차를 탄다고 해서 행복한 거는 전혀 아닙니다. 행복과 그러니까 내 취미가 이 자동차를 막 타는 게 취미예요. 그러면 이건 좀 연관이 있어요. 이런 고급적인 차, 뭐 스포츠카를 타면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운송수단으로서의 차라면 이런 작은 차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기죽을 필요도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받을 필요도 없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불행할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거에서 뭔가 뭐 특별히 이 차를 타는 사람보다 더 우월감이나 행복을 느낄 이유도 없습니다. 이 차는 참 이게 뿌리 깊은 이 과시 욕구이기 때문에 이거 참 이게 다른 거부터 더 와닿지 않으실 건데 여러분한테 어쨌든 어떤 차를 타든지 뭐 심지어 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행복과는 별 관련이 없다. 물론 이제 이 버스나 택시 타다가 내 차가 있으면 내가 운전을 하니까 편해지니까 그런 행복은 있겠지만 이
차의 크기나 가격, 뭐 브랜드에 따른 그런 뭐 내가 거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닌 이상 이 차를 타는 사람이 이거 탄다고 뭐 떨어지거나 그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비싼 강남의 새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혹은 요 아파트에 산다고 해서 빌라에 사시는 깨끗한 신축 빌라 혹은 이런 낡은 빨간 벽돌 빌라에 사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내가 쟤보다 더 뭐 잘 산다? 뭐 돈적으로 잘 산다는 되겠지만 내가 더 우위에 있다거나 내가 더 행복하다고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 사는 사람보다 느끼는 폭은 크지 않다. 이게 전혀 관계가 없진 않아요. 이 의식주라는 거는 이 인간의 기본 3대 요소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것처럼 완전히 행복과 관련이 없진 않아요. 특히나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게 생활에서 오는 불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나 혹은 여기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분명히 또 행복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빨간 벽돌 빌라나 혹은 낡은 집에 산다고 해서 주거 여건이 그렇게 좁은 집에 산다고 해서 넓고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불행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는 있지만 여기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할 수는 있지만 내가 이 빌라나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 나는 참 삶이 불행해. 나는 참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 나는 참 되게 안 좋게 인생을 살고 있어. 이거랑은 아닌 거예요. 차이점을 정확히 인지를 해보세요. 여기 사는 게 여기 사는 것보단 더 행복을 느낄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빨간 벽돌 빌라에 산다고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 여기 살면서도 얼마든지 주거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 소유에 대해서는 이 집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심지어 무주택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월세나 전세로 내 삶을 충분히 이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 된다면 또 혹은 뭐 이렇게 청년 그 월세 주택이라든가 국가에서 해주는 것도 있잖아요. 이제 거기서 내가 무주택일 때 감수해야 되는 부분, 재산의 증식 측면이나 어떤 그런 측면을 내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무주택을 선택했다면, 내가 무주택을 선택을 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주택이 한 채냐, 두 채냐, 세 채냐, 열 채냐는 행복에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내가 무주택을 선택한 게 아니라 돈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계속 세입자로 살고 있다면 이거는 불행해질 수가 있어요. 1주택이나 2주택에 비해서. 하지만 내가 이 무주택에서 무주택을 선택했을 때 얻지 못하는 부분, 반면에 얻을 수 있는 부분 같은 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주택을 선택을 했다면 주택이 한 채든 두 채든 열 채든 무주택이든 행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주택이 한 채인 분보다 두 채인 분이 우월하거나 더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월 소득이 얼마냐 인 부분인데, 여기서 지금 요 빚쟁이, 빈곤함 이거는 불행한 게 맞아요. 우리가 가난하거나 빈곤하면 그러니까 내가 서민 레벨, 우리 흑수저분들도 이제 레벨이 있는데 내가 뭔가 빚이 항상 쪼들리고 뭔가 돈 때문에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은 이런 상황, 가난한 상황, 항상 돈에 전전긍긍하고 내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이런 빈곤한 상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분명합니다. 이 가난 탈출은 행복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 중 하나예요. 가난을 탈출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빚이 없고 대출이 없고 최저임금이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인 상태라면 청년분들이 이 돈이 100억이 있고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는 건물주보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소득이 늘어난다, 버는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버는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더 속도가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단순화해서
내가 버는 돈이 적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애보다 나는 불행하고 돈을 많이 버니까 내가 더 행복하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내가 어떻게 이 돈을 활용해서 나만의 행복을 찾고 나만의 가치관을 찾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나가는 그 방법을 깨닫지 못한 분들, 쉽게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어떤 내 마인드 준비나 행동으로 어떻게 그걸 해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한 분들은 버는 돈이 적지만 그걸 깨달은 분보다 훨씬 불행하게 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혹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내가 좋은 대학 가고 명문대를 가고 학창시절 공부 열심히 하고 누구나 알아주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는데 나는 여기서 부속품일 뿐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내 연봉 올라가는 게 저 전문직 합격한 내 동기보다는 내가 못하네. 그래서 나는 불행해. 라고 느끼는 분 솔직하게 있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혹은 그 전문직이 누군가가 부러워하는 이 비교에 의해서 행복을 우월감을 결정하는 이 구조에서 비교 대상이 됐던 이 전문직 친구는 나는 한 달에 1억을 벌지만 나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한단 말이야. 14시간씩 막 의사로서. 쟤는 저 친구는 부모를 잘 만나가서 금수저 부모 만나가지고 건물 물려받아서 한 달에 그냥 몇 천만 원씩 월세 들어와서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돈 벌어. 난 쟤가 부러워. 나는 불행해. 난 전문직이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만 이렇게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이기 때문에 쟤보다 나는 불행한 거야. 건물주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에. 대부분 이런 생각으로 사니까.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가난만 벗어났다면 확률적으로는 돈을 많이 버는 분이 만약에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지 나만의 행복과 가치관을 어떻게 찾아나가는지를 방법을 안다면 물론 이 돈이 많은 사람이 기회가 많으니까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겠지만 내가 돈을 적게 벌더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저희 유튜브에서 알려드릴 거예요. 오늘은 이제 좀 개괄적인 뭔가 이렇게 큰 개념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요거 보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청년분들이 지금 우리 미친 대한민국 사회에서 주입받은 비교 문화, 서열 문화, 누군가와 비교해서 내가 쟤보다 더 높아, 돈 많이 벌어, 잘났어, 내 학벌이 좋아, 내가 회사가 더 뭐 큰 회사를 더 연봉이 높아, 내가 쟤보다 키가 커, 내가 쟤보다 예뻐, 내가 쟤보다 잘생겼어, 내가 쟤보다 뭐 몸매가 좋아, 내가 쟤보다 뭐 와이프를 뭐 잘 만났어, 막 이런 수많은 비교 문화, 수많은 비교를 통해서 핸드폰이니 뭐 내가 더 좋아, 나는 쟤는 소나타 탄데 나는 뭐 그랜저 타, 뭐 이런 것까지 심지어 그런 수많은 비교 문화를 이제 나타낸 짤이에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공부 잘하는 사람은 막 이렇게 막 대접받고 우리 막 부모님들도 인정해주고 공부 못하는 애들 막 2등급도 좋은 거 아닌가? 10등급 중에 2등급이면 2등 아니야? 2등? 난 잘 몰라서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니까 이 등급으로 이렇게 10%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게. 막 고대 갔는데 막 서울대 못 갔다고 막 이러면서 막 재수하는 이 잘못된 문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커서 이렇게 된 거야. 이 친구가 이제 커가지고 그 1등급 받고 서울대 갔다가 이제 회사 취직해가지고 연봉 탐색기 해보는 거예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이 연봉이 몇 등인가? 직장인 중에. 478만 등. 478만 5,200등. 5천만 인군 중에 내가 그래도 478만 번째에 들어간다. 누구는 뭐 740만, 누구는 뭐 270만, 600만 막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막 검색해 보면서 내가 또 쟤보다는 뭐 잘났거만 이 연봉 얼마나 주냐. 이건 이제 그 사람을 그 등급으로 나눈 거예요. 너가 문과 전문직이냐, 뭐 공무원이냐, 사기업이냐, 뭐 교직이냐 해서 플래티늄 등급이 공무원의 장관급 이상, 사기업인데 뭐 1조 이상의 기업 총수, 뭐 S 플러스급은 뭐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 이것도 되게 다양하죠. 여기 막 등급이 그냥 변호사면 A 뿌리고 김앤장 파트너 변호사야 S 플러스고 비서울대,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이 아닌 판사검사는 S고 서울대 출신 판사검사야 S 플러스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등급을 나눈 거죠. 그래서 뭐 지상파 PD 아나운서는 뭐 A 플러스, 뭐 또 뭐야?
도선사, 파일럿은 뭐 B+, 일반 의사는 뭐 여기 가면 뭐 A-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한의사가 B등급, 뭐 금융공기업이 B+, 그 다음에 노무사, 보험 계리사 이런 게 C+, 그 다음에 7급 지방직이면 뭐 C, 대기업 다니면 C급, 그 다음에 뭐 교직원도 C급, 그 다음에 뭐, 야, 기능장이 D+야? 세상에. 우리나라 20년 정도 그 기술을 닦아야 되는 게 기능장인데, 기능장 해봐야 D 등급이네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사서직이다, 뭐 D-, 뭐 9급 순경직이다 D-, 중소기업 다닌다 D-, 승무원, 호텔리어 비서면 D-. 야, 공인중개사면 F야, F. 그냥 이 등급에. 간호조무사. 아, 중견기업이 D-구나. 중견기업이 D-고, 중소기업이면은 조차 받을 수 없는 불가촉 천민 직업이 생산직, 뭐 현장 노가다. 뭐, 중소기업도 안 되는 영세기업. 나도 그럼 여기 들어갈 것 같은데. 나도 여기 영세기업의 제가 대표니까. 직원이 저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도 그 F도 못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그 서열 문화죠, 우리나라. 이게 비교해가지고, 아, 나는 D+인데 나는 중견기업이 너는 중소니까 좀 내가 더 잘났지, 막 이런. 두 번째는 부동산 계급표입니다. 부동산 계급표. 우리나라는 비교도 더럽게 많아요. 그 다음에 그 대학교 공식 서열. 서울대, 뭐, 카이스트, 연고대, 막, 이렇게 서열화해서 여기도 같은 등급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연세대하고 고대는 동급인데, 성균관대는 조금 낮잖아요. 반 정도가. 이 성균관대는 여기 못 낀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렇게 다 서열화된, 공식 서열.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를 딱 나타내는 거죠. 그 사장님, 보스가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비바람 안 맞고, 뭔가 이렇게 위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임원들, 임원들만 돼도 뭐 별거 있나? 그냥 뭐 눈과 비를 좀 맞고, 그 다음에 뭐 중간 관리자들, 그 다음 그 나머지들 여기 현장에서 부르는 기타들, 이렇게 막 눈비 맞고 고생한다. 이거는 어떠세요? 여러분도 이 서열 문화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아주 심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런 서열에 따라 사람의 우위가 결정이 되고 어떤 뛰어난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객관적인 거 말고 뭔가 뭐랄까 더 가치 있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혹은 더 우월한 사람, 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사회에 필요 없는 사람, 뭐 사회에 필요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개개인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거를 깨야 돼요. 이거를 깨야 됩니다. 이 서열 문화.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비교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이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 20년, 30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주입한 이 문화를 깨야 돼요. 이걸 깨지 못하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회의 희생자로서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선배 세대처럼 똑같이 열심히 노력만 하고 고생만 하면서도 뭔가 늘 삶이 불행하고 뭔가 나보다 잘난 놈이 항상 있고 나는 왜 쟤처럼 돈이 많지 않나, 나는 왜 잘난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나 하면서 언제나 불행감을 느끼면서 살아갈 거예요. 특히나 여러분이 저 뭐 대기업이나 전문직이나 이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랄까 너가 사회적으로 성공했구나 하는 그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주는 만족도라는 게 있단 말이야.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뭐 먹어준다거나 그런 만족도를 주는 그 상위 뭐 한 20%? 10%? 5천만 명 중에 뭐 한 500만 명? 그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 정도 가는, 서울에 있는 4년제도 요즘에 시원찮지. 뭐 스카이 정도 갔다. 뭐 그 정도 급 돼야지. 여러분이 뭐 좋은 회사 갔다 연봉 뭐 많이 번다. 뭐 서울에 아파트 있다. 뭐 요 정도 되는 이 바운더리에 들어간 분들은 이런 서열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계속 사셔도 행복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뭔가 이렇게 엄지를 척 해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 정도 레벨이 안 된다. 그 정도로 내가 성공할 것 같지 않다. 혹은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빨리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빨리 여러분을 이 불행하게 만드는 이 서열 문화, 돈으로 사람을 비교하는 이 문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부모님과 사회로부터 강제로 주입받아서 여러분을 갉아먹고 있는 이 문화 속을 빨리 깨고 나와야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희생자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대한민국 이 부모님들 이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제대로 여러분에게 행복이 뭔지, 여러분의 가치관을 어떤 사람으로 내 자녀를 키울 때 얘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를 자기도 교육을 못 받은 부모님들에 의해서 이런 이 사회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따르도록 추종하도록 그런 가치관을 주입받으면서 뭔가 강요받아온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희생자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그걸 깰 수 있어요. 얼마든지 깰 수 있어요. 단지 여러분이 생각만 바꿔먹으면 돼요. 제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저걸 해야 돼,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이 어떤 용어인지는 아시죠? 뭐 인터넷 찾아보세요. 뭔가 이렇게 막 주변에서 막 뭔가 계속 막 이 강요하고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서 이거는 하면 되는 거고 이건 안 되는 거고 하면서 뭔가 내 무의식적으로 내가 그런 생각이나 행동을 할 수 없게 뭔가 이렇게 뭐 정신적 세뇌를 시키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아니 학교 가기 싫으면 안 갈 수도 있잖아. 어릴 때 안 그래요? 내 학교 꼭 다녀야 되나? 나는 학교보다 집에서 공부하는 게 좋아. 혹은 난 공부가 싫어. 나는 한 중학교 정도 되니까 이제 중학교 정도 지식만 있으면 되고 난 딴 걸 하고 싶어.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허용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가끔가다 뭐 이제 학교가 아니라 홈스쿨링을 하시거나 독학사 이런 걸 취득하시는 분도 있지만 굉장히 소수고, 대부분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무조건 학교라는 그 사회 안에서 반드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부가 언제나 최우선의 가치로 이 뭔가 다른 거를 하면은 되게 부모님이 안 좋아하고 막 성적 떨어지면 싫어하고,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해야만 자랑스러운 내 아이고, 나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운 부모로 뭔가 이렇게 어깨 으쓱해지는 거죠. 내 자식이 서울대 가면 나는 성공한 부모고, 내 자식이 지방 4년제를 가거나 고졸이거나 중퇴를 했으면 나는 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라고 막 자책을 하는 그런 모습을 20년 동안 내 자녀 여러분은 보면서 그런 압박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좀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생각, 가치관, 어떤 그런 것과 조금만 다르면, 지금 다 흰색인데 남은 색깔이 좀 갈색이야. 나는 좀 생각이 달라. 나는 좀 달라. 부장님, 왜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나한테 반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성인인데 왜 나한테 반말해? 너는 왜 나한테 반말하니? 부장이면 다야? 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먼저 뭐 대학교 갔으면 선배면 선배지, 얘가 나한테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막 저 예의가 없다느니, 아직 얘가 사회생활을 안 해가지고 이 술자리 막 회식 자리에서 이게 술 따라주고 이런 거를 아직 그 기본이 안 됐다니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이 가스라이팅 한단 말이에요. 회사에 취직을 했으면은 근무 시간 뭐 30분 전에 나와가지고 뭐 청소도 막내가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내가 조금만 다르면 이 튀면은 가만 안 두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만 다른 생각, 조금만 다른 가치관, 조금만 뭔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뭔가 튀려고 개성을 가지려고 하면 이렇게 린치를 가해서 쓰러뜨려 버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을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으로 만들어 버려요. 보통은 이걸 정치 혹은 남자, 여자로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혹은 부자와 가난한 자. 보통 우리나라는 2개 정도로 나눠요. 3개도 잘 용납을 안 해. 민주당 지지하냐, 국민의힘 지지하냐, 전라도냐, 경상도냐, 남자냐, 여자냐, 대기업 다니냐, 아니면은 그 조소기업 다니냐, 그죠? 뭐 아니면은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이런 거 이제 보통은 이분법이야. 우리나라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여러분을 결국엔 파란색으로 물들이거나 빨간색으로 물들이네요. 그래서 졸라게 싸웁니다. 이렇게 졸라게 싸워요. 엄청나게 싸워. 그냥 남자 여자로 싸우고, 뭐 지역으로 싸우고, 학벌로 싸우고, 또 이제 뭐 40대 이상이냐, 뭐 20대 MZ 세대냐, 또 5, 60대 뭐 할아버지 세대냐, 뭐 싸우고, 또 뭐 정치로 싸우고, 그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냐, 유주택자냐 싸우고, 돈이 얼마나 많냐, 내가 지금 벤츠 모는데 어디 저 경차가 내 앞에 뭐 끼어드냐고 싸우고, 막 졸라게 싸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수없이 싸우고 비교하고 막 하여. 근데 이게 주로 이게 특히나 인터넷에서 많이 싸우죠. 얼굴 보면서 막 이 가난한 새끼면 한 대 맞을 수 있으니까 그러진 못하고 예의를 지키면서 말을 하지만 뭔가 수틀리면 바로 이제 갑을 관계로 가서 이거 이 갑을병명 중에 갑이 나한테 깝쳐면서 막 찍어 누르고 공식적으로 처음엔 잘해주다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의린 사람도 내가 그런 거 당했으니까 나보다 조금 부족하거나 힘든 사람 있으면 막 공격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개성을 가지거나 뭔가 나만의 생각을 좀 우리 사회에서 좀 튀는 생각을 가졌던 친구는 이렇게 물들어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으로 나이 먹으면 여러분 부모님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 선배님처럼, 꼰대들처럼, 저처럼 되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뭐 아직 뭐 40대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40대인데 나이가 좀 부모님 세대 혹은 제 선배님도 뭐 저랑 비슷한 40대 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이 불행하게 만드는 절대로 언제나 나보다 돈 잘 버는 놈이 있고, 언제나 나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가진 놈이 있고, 언제나 나보다 더 뭔가 뛰어난 사람이 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잖아요. 1등 빼고 다 불행한 거야. 2등만 돼도 불행하죠. 내 위에 한 명이 있으니까. 연세대 갔으면, 고려대 갔으면 최고로 잘한 거지. 서울대 못 갔다고 막 저 새끼가 나 맨날 이러잖아. 이 서열 문화는, 비교 문화는 끝이 없어요. 내가 1등 되기 전까지는 언제나 불행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열 문화, 비교 문화, 경쟁 문화에 지쳐서 지금 청년분들이 결혼을 안 하고 막 회사 그만두고 막 이제 막 이런 사회의 이 부당한 시스템을 거부하고 막 나만의 행복을 찾는데, 그걸 또 사회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막 히키코모리가 되고 막 이 출산율이 지금 이 전 세계 유례 없을 정도의 자살 사회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막 자살하고 막 약 먹고 우울증 오고, 그쵸? 이거를 여러분 개개인이 행복하게 살려면 내 안을 채워야 돼요. 무슨 뭐 부동산으로 돈 벌고 뭐 내 집 마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거 하기 전에 나는 누군가, 나라는 사람은, 남덕현이라는 사람은 뭔가, 난 누구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하지? 나는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어떤 걸 해봤지? 어떤 삶을 살아왔지? 어떤 경험을 했지? 뭐가 되고 싶지? 내가 해봤는데 잘하는 거는 뭐고, 하고 싶은데 잘하는 게 있고,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 게 있고, 그쵸? 예를 들면 제가 뭐 이렇게 몸 쓰는 일은 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운동 잘 못해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선수만큼 못하잖아요. 그쵸?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의외로 해보면 또 잘하는 일들이 있고요. 사람이 능력이, 재능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내 어릴 때부터 혹은 지금이라도 이 내 안을 이렇게 채워나가야 돼요. 막 고민하고 경험해보고 남들이 이렇게 뭔가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거나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남들이 무시하는 거,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선배들이, 여러분의 어떤 뭐랄까 멘토들이 별로 야 그런 거 왜 한 쓰잘데기 없는데 시간을 쏟냐, 왜 그런 걸 하냐 하는 것들에 여러분이 최대한 시간을 많이 쏟고 경험을 해보고, 특히 여러분이 돈이 적게 드는데 하고 싶은 거 정말 다 해봐야 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실패도 해봐야 되고요. 그렇게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돼요. 그런 과정들을 처음에, 지금 여러분은 이 뭐랄까 이 여태까지 수십 년간 세뇌당해왔던 이 굴 속의 쥐처럼 맨날 요 어둠 속에서 이렇게 조금 얼굴 내면서 요거 해봐도 될까? 했다가 막 누가 이렇게 딱 망치기 꽝 이렇게 하면서 안 돼! 하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맨날 하던 것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새로운 걸 뭐든지 시도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가능한, 하고 싶은데 돈 적게 드는 거부터. 돈 많이 드는 거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또 젊었을 때 뭐 부모님이 조금 여력이 있다거나 혹은 내가 정말 나는 죽어도 이거는 꼭 돈이 들어도 해봐야겠다. 그러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시도를, 뭐든지 시도를 해보세요. 뭐든지. 남들이 이게 쓰잘데기 없다고 하는 거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런 게 더 유니크한 경험이 여러분의
제가 나중에 또 상세하게 하겠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가치관이 단단해지고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나 자신을 더 잘 알아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여러분이 돈 버는 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 내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고 하면 안 넘어져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어릴 때. 지금 성인이 됐다고 해서 자전거를 처음 타봐요. 그럼 당연히 넘어지는 거지. 그쵸? 그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혹은 그 넘어지는 게 야, 자전거 타서 배워서 뭐하냐? 하면서 그런 경험을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는. 돈이 안 되니까. 응? 폼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넘어져 보지 않으면, 실패를 겪어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자전거를 탈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 걸 시도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아이처럼 뭔가 아이스크림 사자마자 비싼 돈 주고 산 데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울고 있어도 이런 실패를 하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비웃겠지만 이런 시도와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져 보고 서핑하다가 크게 다쳐도 보고 이런 걸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남들과는 다르게,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주변에 어떤 취업이나 공부나 학벌이나 기업이나 돈만 쫓는 친구들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해보고 싶은 걸 시도를 하면 할수록 실패할 겁니다. 많이 실패할 거예요. 뭔가 잘 안 될 거고, 뭐 해봤자 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을 거고, 당장에는 보이는 게 없을 거고, 막 주변에 손가락질 할 거야. 너는 뭐 대학교 와가지고 지금 취업 준비에도 모자를 퍼내 무슨 뭐 쓰잘데기 없이 무슨 뭐 여행 동아리를 간다느냐, 아니면 아까 말했던 만화에 빠져가지고 일본 만화의 성지 아키하바라 맞나? 그런 데 가서 원피스 동상 앞에서 사진 찍으면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너는 이게 쓰잘데기 없는 걸 하고 이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겁니다. 또 가스라이팅을 할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의 룰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두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세대가 여러분의 친구나 가까운 가족조차도 그걸 막 평가절하할 거예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성공으로 가는, 사회에서 알아주는 성공으로 가는 걸 해야지. 지금 너는 시간을 쓰잘데없는 데 쓰고 있고 돈을 낭비하고 있고 엄마 아빠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막 이딴 소리 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절대 흔들리지 말고 그 경험을 계속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동호회 멤버가 될 수가 있고 주변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계속 시도를 하다 보면.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성공의 경험을 여러분이 하게 되실 거예요. 여태까지 나는 별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야, 인정받지 못하는 취미, 뭔가 그런 시도였는데 그게 마침내 뭔가 성과가 나오는 날이 나요. 야, 이거 제목.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거 초창기로 가면, 야, 회사를 때려치고 유튜브를 저거 미쳤구만, 정신이 나가네구만 할 때 누군가는 시도를 했고, 마구 이 비난을 받았지만, 예를 들면 게임 쪽으로 치면 초기 유튜버들 대도서관 같은 분이 있을 거고, 그쵸? 또 쯔양님 이런 분도 있을 거죠. 먹방 같은 거. 야, 먹는 거 누가 보냐? 미쳤냐? 막 이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물론 이게 또 지금은 이제 레드오션이니까 이렇게 무조건 회사 그만두고 이건 리스크가 크니까 잘 이제 걸러 들으셔야 되지만 성공을 하게 될 거예요. 이런 경험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하나 실패의 경험과 성공의 경험,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가 알아주진 않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하고 싶은 거, 잘할 수 있는 거, 혹은 잘 못하지만 해보고 싶은 거를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들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유를 선사할 겁니다. 돈이 100억 있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자유 말고 진짜 내 의식의 자유, 가치관의 자유, 삶의 자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행복해요. 이 단계가 되면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번 것과는 내 삶을 살고 행복하는 거는 생각보다 별로 차이가 중요하지 않구나. 돈이 이 가난만 벗어날 정도가 돈이 되면은 이 돈이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내 삶의 인생의 행복에 별 영향을 안 주는구나 라를 깨닫게 돼서 이렇게 우울해하고 항상 화가 나 있고 자신감 없는
여러분의 이 부모님 세대 혹은 여러분의 친구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다른 개성과 경험과 가치관, 행복관을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종합하면요, 조금 더 현실에 맞게 현실 세계로 가져오면 내가 직업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택배 노동자예요. 혹은 쿠팡에서 물류창고에서 일을 해요. 자동차가 경차를 타요. 너는 소득에 돈도 많이 못 버는 놈이 무슨 해외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니냐? 너는 무슨 여행을 다니냐? 지금 너가 돈을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을 사야지, 투자를 해야지, 경제 공부를 해야 돼. 너는 지금 비트코인 이런 거 모르냐? 너는 지금 너 나이에 차를 산다는 게 말이 되냐? 소리를 듣더라도 여행을 가셔도 됩니다. 너는 무슨 다 큰 남자애가 이 여자애 그 피규어나 보고 있냐? 이런 취미는 부끄러운 거다. 소리를 듣더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그 취미를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피규어 인형을 모을 때 행복하다면 이런 거를 돈 모아가지고 이런 거 비싸거든요, 피규어가. 몇십만 원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걸 진열장에 하나하나 채워 놓을 때 내가 뭔가 인생이 행복하고 재미있고 뭔가 만족감을 느낀다면 그 취미를 포기하지 마세요. 고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학벌 중요하지 않아요. 산수할 줄 알고 나누기 할 줄 알고 다른 사람하고 의사소통만 되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즘 세대에서 뭐 퐁퐁남이라고 하대요. 뭐 결혼해가지고 좀 자녀나 와이프한테 막 이렇게 경제적으로 올인하는 사람들을, 가족적인 삶을 사는 분들을, 가족적인 삶을 사는 아빠들을 남들이 뭐 퐁퐁남이라고 하든 아니면 너는 여러분이 자녀와 사는데 행복하다면 그 삶의 방식을 유지를 하세요.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빨간 벽돌 빌라 살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파트에 살 필요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곳에 행복이 있지 않아요. 아파트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좋은 아파트, 비싼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뭔가 돈을 모으고 뭐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성공했을 때 그 어떤 즐거움과 희망, 거기서 내가 행복을 얻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을 뚝 하고 아파트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런 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불행해집니다. 너 제 말을 듣고 뭔 소리냐, 이해를 못하겠다, 너 뭐 개소리하고 있냐, 제가 몇 가지 이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지금 유튜브를 여셔가지고 BTS 콘서트 티켓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방탄소년단 티켓, 그 공연 콘서트 티켓을 부모님들이 막 이제 생일 선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걸 받고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부모님 감사하다고 하는 그 소년들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응? 그걸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그 아이가 행복해하고 있나, 얼마나 그 청소년이 행복해하고 있나, 그 콘서트 티켓을 받음으로써. 그 콘서트 티켓이 비싸기 때문에 그 얘가 행복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가격이 물론 뭐 어느 정도 되지만 그게 뭐 몇 천만 원짜리 하는 건 아니에요. 예매 같은 거, 특히 막 예매 이런 거 성공하는 애들 막 좋아하는데 그런 거 뭐 적게는 뭐 5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이 정도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최저임금 직장 다니면서 충분히 내 취미생활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몇 달에 한 번씩. 콘서트 티켓이 너무나도 비싼 걸 내가 샀기 때문에 얘네가 행복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내가 만나고 싶은, 내가 그 아이돌로 우상화로 생각하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가수를 직접 TV가 아니라 콘서트장에서 직접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다. 거리는 내가 싸구려 티켓이가 저 멀리서지만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다. 우리 오빠들이랑 거기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이 친구들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만나고 공연장 간 게 너무나 그때 행복해. 그게 너무 좋아. 거기다 돈 많이 쓸 수도 있어. 그런 가치관을 가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이. 그 순간이.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부자야, 부자. 엄마 아빠가 저기 중동에 저 기름 이렇게 석유 재벌이에요.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방탄소년단 티켓을 엄마가 사줬을 때 이렇게까지 좋아할까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이런 이 동영상 보다 보면 경제적 형편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뭐 서민층. 근데 그 어떤 소녀가 막 콘서트 티켓을 아빠가 사왔다고 이게 열매했다고 하니까 진짜? 그거 비싼데? 진짜 돈이 어디 있어서? 이렇게 의심하는 장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진짜로 아빠가 막 돈 아끼고 딸한테 그걸 선물해주고 싶어서 그거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그 샀다는 걸 알고서 막 너무나 감동받고 뭐 부모님 사랑해요 하면서 너무나 이 행복해하고 가정이 이렇게 행복을 느끼는 그런 영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돈이 너무 많아. 그럼 이런 행복은 못 느끼는 겁니다. 그런 행복은,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어떤 성취감이라는 건 내가 그 어떤 어려운 환경이나 잘 모르거나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하나 이겨내는 그 과정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가 팍팍 공짜로 결과가 주어지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느낌을 못 받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게임 같은 거,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면 게임을 켜서 에디트, 그 치트 모드 이제 치트 모드 돈 무한으로 바꿔보세요. 돈이 무한이야, 돈이 무한. 그냥 내가 버튼만 누르면 원래는 이거 내가 막 일주일 동안 사냥하고 어쩌다 확률에 의해서 좋은 아이템 나와가지고 와 되게 좋은 거 먹었다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돈이 무한이라서 그냥 최고급 아이템 게임 시작하자마자 최고급 검, 최고급 뭐 방패, 최고급 뭐 말, 최고급 뭐 옷 그냥 바로 사게 해보세요. 그 게임이 재밌나. 졸라 재미없어요. 게임이 그냥 게임 망쳐. 게임 재미를 망쳐. 왜? 내가 어떤 고난과 역경, 새로운 걸 알아가고 이걸 어떻게 깨야 되는지 공략하는 그 재미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엄청나게 많이 주어졌을 때 그 게임의 그 게임은 재미가 없고 무료해지고 흥미를 못 느껴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돈이 내 노력 없이 주어진다면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게임으로 바로 증명이 돼요. 그리고 부모님이 집이 있는 분들이면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저녁에 밤에 엄마 아빠 우리 두 분이 결혼하시고 처음 집 뭐 그게 빌라가 됐든 아파트가 됐든 반지하가 됐든 주택이 됐든 처음 집 샀을 때 두 분은 기분이 어떠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뭐 부잣집 부모님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 아닌 이상은 너무나도 행복했다. 되게 지금처럼 뭐 넓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때 너는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지만 그때 엄마 아빠는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실 겁니다. 이 돈의 크기가 중요하다면 지금 사시는 집보다 뭐 작고 볼품없는 집을 첫 집으로 사셨을 테니까 그게 행복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이 성공하셔서 서울에 뭐 넓은 아파트 살고 계시더라도 그 아파트 사셨을 때보다 이 힘들고 고난 속에서 아끼고 모아서 내 첫 아이가 어렸을 때, 여러분이 어렸을 때 산 그 첫 집을 샀을 때가 훨씬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해요. 그렇게 이런 식으로 행복은 절대로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행복은 절대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말하는 명성이나 권력이나 어떤 남들의 인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는다. 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런 걸 깨달으시게 되면 이런 어떤 뭐 서열 문화라든가 어떤 뭐 건물주의 돈 많은 삶, 뭐 학벌이 좋다, 혹은 뭐 맨날 갈라져서 싸우고 남들과 똑같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삶을 벗어나서 되게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이런 건 우스워져요. 어느 순간 지나면 이런 거 보면은 아이고 참 아직도 저러고 사는구나 하고 좀 안타까워지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뭐 기죽거나 뭐 내가 쫄거나 그런 게 없어집니다. 왜? 이 인생의 행복은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저보다 버는 돈이 적거나 자산이 적어도 저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이 오히려 전 더 부러워요. 아,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비교를 행복의 크기로 비교를 하지 물질적인 걸로 비교를 안 해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뭐 작지만 내 집 있고 뭐 적당히 먹고 살만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냐고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뭔가 돈 많은 사람 혹은 뭐 나보다 잘난 사람 그런 거에 대한 질투가 싹 사라집니다. 뭐 가끔 인간이니까 어쩌다가 이게 들은 건 어쩔 수 없지만 훨씬 행복해져요. 훨씬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우울해지지 않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봤을 때 어우 공부를 열심히 하셨네요. 뭐 좋은 회사를 다니시네요.
뭐 돈을 많이 버셨네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뭐 거기서 끝이야. 가끔 가다가 저기 돈 많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대부분은 지금 우리 대부분의 청년분들이 겪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좋은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왔는데 월급이 이게 뭐야, 나한테 보상이 이게 뭐야, 형편없네, 이 세상은 썩었어, 막 이런 생각이 안 든다고요. 돈이라는 건 최저임금 이상만 벌면은 그렇게까지 우리 행복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게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이렇게 그래, 우리 뭐 피부색이 달라도 잘 어울려서 살자. 그다음에 막 직업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막 나누고 이런 게 없어지기 때문에 물론 인간인 이상이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싸우거나 막 싸울 때 뭐 이렇게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협력하고 같이 살자, 같이 존중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맨날 이렇게 남자 여자 갈라져서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행복하게 살자, 너나 나나 행복하게 살자고 태어났는데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전투적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웃으면서 상생하면서 나와 뭐 돈이 많고 좋고 나랑 비슷한 애들이랑만 어울려지 이렇게 살지 않게 돼요. 여러분이 이걸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돈은 가난을 탈출할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거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빈곤하거나 가난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난을 탈출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가난을 탈출할 정도, 서민층 정도만 돼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저임금 노동자 월 180만원 빚 없고 그 정도 수입만 돼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가난을 탈출하는 건 제가 청년인생 공략소 카페나 이 유튜브에서 계속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청년기부터 사셔야지 가난을 탈출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빚을 안 지는 삶을 살 수 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막 잘 알지도 못하는 거 투자하다가는 어떻게 파산할 수 있다.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거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란 말이에요. 저를 믿고 이 마인드를 바꾸는 것부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뭘 할 때 행복한가? 나는 맨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맨날 이 빈둥거리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지? 그 돈이 얼마나 들지? 이 정도 돈 드는 거만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돈 안 드는 건데 해볼 수 있는 건 없나? 뭐든지 시도하고 실패해보세요. 사회에서, 주변에서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 한다고 무시를 하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처럼 혹은 대한민국 사회가 요구하는 삶을 살지 마세요. 절대로 미친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이 잘못된 서열 문화와 돈으로 남과 비교하는 그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나 불행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찾으세요. 지금이라도. 오래 걸립니다. 몇 년 걸릴 거예요. 이걸 하는데. 왜냐면 어릴 때부터 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도와드릴 테니까 이제 시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제 어떤 그 남덕현식, 남쌤식 이제 행복론, 뭐 총론, 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음부터는 제가 조금 더 세분화된 주제로 경제적 자유가 왜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지 뭐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요 어떤 마인드 교육,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로 가는 거를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가난을 탈출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 경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세상이 무엇인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하게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았을 때 그래도 적어도 서민층 정도는 돼서 내 집도 가지고 행복하게, 이 말하는 가난을 탈출할 정도의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이 청년기 때, 20대 때 해야 되는 거, 30대 때 해야 되는 거, 4, 50대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또 동시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에 무료로 영상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저희 청년인생공략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청년인생공략소 네이버 카페도 여기 밑에 있으니까 꼭 가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 영상은 아니지만 중년 게이머 김실장이라는 게임 채널이 있어요. 게임 채널이.
네, 거기 링크를 지금 제가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하나 드릴게요. 이거 제 영상 끝나고 이거 영상 다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누르신 다음에 이 영상 꼭 무조건 보세요. 그냥 게임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청년분들이든 뭐 나이가 40, 50대든 무조건 보세요. 보시면 왜 우리 이 게임에서 어떤 뭐 이렇게 재미를 못 느끼게 되는가, 모험이 왜 없어졌나,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행복론하고 연결이 많이 되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가, 왜 우리가 사는 게 재미가 없나, 왜 이렇게 풍족하고 뭔가 정보도 많아지고 내가 돈도 많아지고 여유로워졌는데 옛날 그 어릴 때의 그 순수할 때의 재미를 못 느끼는가 에 대해서 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영상이거든요. 중년 게이머 김 실장님 채널 가셔서 이 영상도 꼭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